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놀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을 지금 하다 보면은 워낙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저PBR 관련된 종목들 싸르르 다 올라가고요. 아니면 오늘은 또 반도체 종목들이 또 싸르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너무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만 쫓다 보면은 항상 내가 사면 고점이다.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태훈이의 초이스? 네, 김태형수 초이스라고 하는데 약간 과거에 뭐 테이스터스 초이스라는 그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오늘 이제 이미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나 어떤 업종들을 이제 설날 연휴 이후에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두 가지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불타게 하기보다는 그 다음 시장의 트렌드나 아니면 다음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일정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하고 있고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바로 그런 트렌드 맵에 적합한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CES 2024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핫했습니다. 사실 그 CES 2024 관련된 종목들이 재료 소멸 이슈가 좀 있으면서 오히려 1월 달에는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외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플리토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플리토라는 기업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언어 번역이나 이런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다 해서 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CES 2024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은 2월 달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 스페인에서 이제 MWC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이벤트 일정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또는 파급력은 CES가 더 많은 건 사실이나 우리가 이제 그 MWC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다는 거. 결국에 지금 제가 잡는 컨셉 자체가 연휴 이후에 바라볼 만한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좀 업종 수혜주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MW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이 개최가 되고요. AI를 연결하는 통신 기술에 이번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최 측에 따르면은요 이번 이 행사에서 6가지 테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테마가 5G와 그 너머입니다. 결국에 비욘드 5G, 6G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한다. IoT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자, 그리고 인간화된 AI,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그 AI와 관련된 또는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네 번째로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 체인저, 뭐 양자 컴퓨터나 뭐 AI 신기술이나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디지털 DNA,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뭐 새로운 뭐 인재 유치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뭐 전략적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연계될 수 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6G 또는 뭐 5G 통신 장비 쪽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AI 그리고 확장 연실, 뭐 XR 같은 뭐 최근에 비전 프로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핫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제가 이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 중에서 한 가지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의 초이스를 선택을 꼭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6G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많은 통신사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그 행보를 보면은 지금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이 5G와 관련된 또는 이런 통신 장비 쪽 6G와 관련된 그런 사업 협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뭐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또 그 유럽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이 관련된 업체들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이런 통신 장비 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해부터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방문을 했던 게 바로 이 6G 쪽 관련된 5G 쪽 관련된 그 R&D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의 사면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이유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는 어제 시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도요. 바로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의 그런 뉴 삼성에 대한 추진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조기 콜옵션 행사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반박 기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이미 기대감이나 아니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이미 이슈가 부각받았을 때 투자를 하는 건 조금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G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1월 달 들어가지고 한두 번 정도의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2, 3년 동안 오랫동안 줄곧 하향했었던 그 악성 매물들을 어느 정도는 좀 소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이제는 추세를 돌릴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통신 3사 쪽 관련해서 뭐 AI 이슈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뭐 AI 쪽 관련해 가지고 통신사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나 뭐 KT, LG플러스와 관련해서 뭐 테마성 부각될 수도 있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통적 통신 장비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6G 업종 투자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용 회장의 횡보가 아니라 하도 제가 주식만 하다 보니까 행보라고 하면은 그 행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행보고요. 자, 그리고 그 이재용 회장의 등기사 복귀 시에 조금 더 이런 M&A에 대한 이런 추진,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6G나 뭐 5G 쪽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AI나 UAM 이런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연결성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쪽 관련해가지고도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통신 장비 관심주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KMW, 뭐 에이스테크, 이노와이리스 그리고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딱 뽑아 본다면은 저하고 천생연분 같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방 가시면 노래방 번호는 312이고요. T땡 미디어입니다. 예, 제가 어디 노래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솔리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저하고 천생연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리드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안 갔죠. 엄청나게 간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5G 쪽 관련된 투심이 개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동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중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계기 같은 경우는 이제 5G 쪽 이 무선 네트워크 커버리지 향상의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거의 한 10% 초반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맨날 저PBR 찾고 있고 상대적 저평가 기업들 찾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매출처 확대, 이제 앞으로 매출처 확대 추세를 감안했었을 때 올해도 또 안정적으로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5G와 6G의 혼용 장비 쪽 관련된 보급 확대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향후 5년간 정부에서 이제 진행할 주파수와 관련된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뭐 UAM 쪽 관련된 사용될 수 있는 뭐 주파수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결국에 지금 미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을 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뭐 통신사 이외의 다른 새로운 신사업자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경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신장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28GHz 뭐 새로운 사업자 이번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28GHz와 같은 고주파 대역에서는 이제 5G와 같은 짧은 이 전파 도달 거리를 보충을 위해서 더 많은 중계기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신규 진입자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잠깐만요. 자, 그냥 잠깐만요. 솔리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사실 올라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차트를 보시더라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저PBR 쪽도 좋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강조드렸던 반도체 종목도 오늘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올해는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AI와 반도체는 글로벌 트렌드고요. PBR은 국내에 편중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좋지만 우리가 포트를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서 하지 마시고 덜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좀 미래를 대보하자는 관점에서 솔리드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차트는 조금 내려주시면은 제가 좀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또 보고하면은 조금 그럴 수는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차트 한번 내려주시면은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6,200원에서 6,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05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다 했고요. 첫 번째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네, 얼굴이 제가 많이 들었던 게 구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종목도 구린 종목을 좋아합니다. 네, 구리 테마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초전도체라 쓰고 구리라 읽는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은근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뭐 최근에 4분기 GDP 성장률도 3.3%, 2%대보다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자, 중국 경기 좋지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중하권 지수들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중국의 이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한쪽만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히려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이유들 그리고 이 중국 3월에 양회가 있습니다. 그 양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을 좀 하지 않을까. 워낙 좋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 수요단에서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페루나 이런 중남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파업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급 쪽에 대한 차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미지 하나 지금 보여주시면은 요거 하나면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리 관련된 종목들 투자를 했었을 때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양회 3월에 있습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 그리고 공급 차질 이슈 또 게다가 금리 인하. 자, 보통 원자재 가격은 이 달러화와 흐름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지만 결국에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올 거고요. 뭐 최근에 미국의 이런 국채 발행 쪽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발행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소화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예측을 하고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구리가 사용되는 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닥터코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뭐 전기차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 사용량 증가됐었을 때 또는 뭐 ESS 쪽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아무튼간에 구리 쪽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탄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리 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까? 어떤 관련주들이 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뭐 풍산 아니면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창이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도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전도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구리 쪽으로 베팅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구리 쪽으로 베팅하고 올 한 해 좀 길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뽑은 탑픽주 저의 초이스는 이구 산업입니다. 자, 이구 산업이고요. 국내 동판 아변 시장 2등 기업입니다. 1등이 이제 풍산이고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뭔가 구리 관련된 가격들이 올라갔을 때 조금 더 테마가 붙을 수 있는 또는 가격 탄력성이 높을 수 있는 종목이 이구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전기차 소재 매출 비중 자체가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무려 4년간 9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멀티플 자체가 조금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용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자동차 유형별 차량 한 대당 구리 사용량을 보면은 확실히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하이브리드 좋고요. 뭐 전기차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수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3,9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850원에서 손절가 3,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설날 명절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증시 이번 달 좀 힘들었는데 이번 연휴 잘 쉬시고 연휴 끝나고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